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셨나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점점 늦어지는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현대인의 80%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들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잠드는 게 어려워진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현대 사회의 빛 공해예요. 우리 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빛의 변화를 감지해서 작동해요. 해가 지면 어둠을 감지하고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면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형광등, 텔레비전,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뇌가 아직 낮은가? 하면서 잠들 준비를 미루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엄청난 수면 방해꾼이에요.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우리의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계속 돌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카페인도 생각보다 우리 수면에 큰 영향을 미쳐요.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완전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무려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오후 2시에 마신 아메리카노의 카페인이 밤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혈액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의 작용을 차단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규칙한 생활 패턴도 큰 문제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평일에는 새벽 2시에 자고 주말에는 오전 10시에 자는 식으로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생체 시계가 완전히 혼란스러워해요. 마치 시차 적응을 매주 새로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온도와 습도, 소음 같은 환경적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너무 덥거나 추운 방, 습하거나 건조한 공기, 갑자기 들리는 소음들이 우리의 깊은 잠을 방해해요. 특히 도시에 살면서 밤늦게까지 들리는 자동차 소리, 이웃집 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리 등이 계속해서 우리의 수면을 얕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왜 잠들기 어려운지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꿀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볼까요? 침실을 진짜 수면 전용 공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침실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죠? 넷플릭스 시청, SNS 확인, 업무 식사까지. 하지만 수면 전문가들은 침실을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권해요. 뇌가 이 공간은 잠자는 곳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1-2도 정도 떨어져요. 이 과정이 잠들기 위한 신호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런 자연스러운 체온 변화가 방해받아요.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예요. 처음엔 좀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불 속에서는 훨씬 포근하고 깊게 잠들 수 있어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코골이가 심해질 수 있고 너무 습하면 끈적끈적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조명 관리는 정말 예술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쯤부터는 점진적으로 조명을 어둡게 해주는 게 좋아요.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색온도의 LED 조명을 사용하고 침실에는 간접 조명만 사용하는 것을 권해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촛불이나 소금 램프 같은 아주 은은한 조명만 사용해보세요. 완전히 깜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암막 커튼이나 안대 사용도 고려해보세요. 작은 LED 표시등까지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소음 관리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갑작스러운 소음은 우리를 깨우지만 일정한 백색 소음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소리 또는 자연의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등을 활용해보세요.
만약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면 귀마개 사용도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수면 전용 귀마개들이 많이 나와서 착용감도 훨씬 편해졌어요. 아로마 테라피는 정말 효과적인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방법이에요. 라벤더는 과학적으로도 수면 개선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향이에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2-3방울 떨어뜨리거나 베개에 살짝 뿌려주세요. 카모마일, 일랑일랑, 버가못, 샌다루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진한 향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은은하게 사용하는 게 포인트예요. 향초를 사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 잠들기 전에 반드시 꺼주세요. 침구류 선택도 중요해요.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지지력을 가진 것이 좋아요. 베개는 목의 C커브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선택하세요. 이불과 시트는 통기성이 좋은 천연 소재를 선택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돼요.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온도 변화에 맞춰 이불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얇은 이불, 여러 장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환경은 완벽하게 만들었으니 우리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틴을 만들어 볼게요. 좋은 취침 루틴은 마치 우리 뇌에게 곧 잠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요. 매일 같은 순서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 패턴을 학습해서 점점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돼요. 취침 3시간 전부터 준비가 시작돼요. 이 시간부터는 무거운 식사를 피해야 해요. 소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대신 가벼운 간식 정도는 괜찮아요. 특히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선택해보세요.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잠들기 전 간식으로 정말 좋아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신경을 안정시켜주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진정시켜보세요. 카모마일 차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결합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발해요. 패션 플라워 차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레몬밤 차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루이보스 차도 카페인이 없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밤에 마시기 좋아요. 차를 우리는 시간 자체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명상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천연 수면 도우미들을 알아볼게요. 수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작용 걱정도 없고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물질이에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어릴 때부터 잠들기 전 의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있는 거죠. 키위도 놀라운 수면 과일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4주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세로토닌과 폴라베이드, 항산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오트밀도 의외의 수면 간식이에요. 복합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이 뇌에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요. 잠들기 전 따뜻한 오트밀에 바나나나 견과류를 조금 넣어서 드셔보세요. 달콤하면서도 포만감도 적당해서 밤늦게 배고파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허브차의 세계는 정말 다양해요. 카모마일 말고도 발레리안 뿌리차는 자연의 수면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요. 다소 독특한 냄새가 있지만 효과는 정말 좋아요. 린든 플라워 차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온 전통 허브예요. 홉차도 맥주의 원료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차로 훌륭해요. 마그네슘 보충도 고려해 볼 만해요. 현대인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고 해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신경 안정, 멜라토닌 생성에 모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자극이 적어서 수면 목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잠들기 30분 전에 200mg에서 300mg 정도 복용하면 도움이 돼요. L테아닌도 정말 효과적인 자연 성분이에요.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인데
카페인과 함께 있을 때는 각성 효과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단독으로 복용하면 진정 효과를 나타내요.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주어서 명상 상태와 비슷한 이완된 각성 상태를 만들어줘요. 100mg에서 200mg 정도를 잠들기 1시간 전에 복용하면 좋아요. 명상과 마음 챙김도 놓칠 수 없는 수면 도구예요. 바디스캔 명상은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온몸을 차례로 의식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들게 돼요. 만트라 명상도 좋은데 나는 평화롭다, 나는 이완되고 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레시브 근육 이완법도 시도해보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각 근육 그룹을 5초간 강하게 긴장시켰다가 완전히 이완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근육 긴장들이 모두 풀리면서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모든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고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몇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목욕이나 샤워도 정말 효과적인 수면 유도 방법이에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물에서 나오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이 체온 변화가 우리 몸에게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목욕할 때 앱솜 솔트나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근육 이완과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샤워를 선택한다면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해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와 작별할 시간이에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대신 이 시간에는 독서를 추천해요. 하지만 너무 흥미진진한 소설이나 업무 관련 책은 피하고 가볍고 편안한 내용의 책을 선택하세요. 시집이나 에세이, 명상 관련 책들이 좋아요. 독서 등도 따뜻한 색온도의 은은한 조명으로 선택하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정말 도움이 돼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다리를 벽에 올리고 누워있는 자세, 아이 포즈 같은 이완 요가 동작들이 특히 좋아요. 깊은 복식 호흡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을 5회에서 10회 반복해보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잠들게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추천해요.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짧게 적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모여서 강력한 취침 루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좋은 잠은 내일의 활력과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니까요. 여러분 모두 꿀잠 주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좋은 꿈 꾸세요.